오늘 뭐 라이브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셨다고. 정호 UFC를 네. 하다가 호리구치 쿄지가 9년 만에 UFC 돌아와서 승리하고 타이틀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랭킹이 8위로 바로 올라와가지고 판토자 챔피언하고 같은 팀이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 둘이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판토자가 12월에 조슈아반을 이기면 웬만한 랭커들을 다 정리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8위여도 호리구치 쿄지가 워낙 쌓아놓은 업적들이 많으니까 바로 타이틀 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 하다가 그러면은 갑자기 채팅창에 정찬성과 호리구치 쿄지 누가 더 아시아 고트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나왔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호리구치 쿄지 선수에 대해서 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 그런가? 네,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UFC에서 일단 9년 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2015년까지였을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라는 막강한 챔피언한테 도전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실력이 좀 많이 밀려서 졌거든요. 근데 다른 웬만한 랭커들은 이겼어요. 그래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라이진으로 넘어간 거지. 본인의 고향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라이진에서는 또 챔피언이 됩니다. 또 라이진하고 벨라토르하고 교류를 하니까 벨라토르로 넘어가서도 또 챔피언이 돼요. 그러니까 라이진과 벨라토르라는 세계적으로 따졌을 땐 5대 이런 대회 안에 타이틀을 2개를 차지하고 다시 나이 들어서 UFC 돌아온 거지. 근데도 실력이 더 이제 늘어나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타이틀 뭐 딸 수도 있는 거죠, UFC 타이틀을. 라이진으로 왜 넘어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이진 출범했을 때잖아요. 라이진에서 프라이드가 무너지고 사카키바라 대표라는 사람이 프라이드를 UFC로 넘길 때 약속한 게 있어요. 동종업계에 7년 동안 들어올 수 없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를 넘길 때 그 대표가 똑같은 동종의 다른 회사를 차리지 않는 거를 제약을 둡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하우를 가지고 똑같은 회사를 만들면 여기 회사를 산 사람은 마이너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카키바라가 7년 만에 다른 업무를 막 보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만든 게 라이진이에요. 근데 라이진이 프라이드하고는 시간차가 좀 있으니까, 일본 시장이 좀 죽었으니까, 그리고 좀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선수들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스카와 텐신이나 레나, 그리고 앞장세웠던 게 호리구치 쿄지, 그다음에 아사쿠라 미쿠루, 아사쿠라 카이 형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 선수들을 이렇게 앞장 세우고 키우려고 이제 영입을 한 거지, 호리구치 쿄지를. 일본 격투기는 좀 그런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뭔가를 살리자라고 할 때 격투기 선수들이 다 와서 모여요. 또 열렸던 게 뭐냐면 나스카와 텐신과 호리구치 쿄지의 대결이에요. 킥복싱 대결. 그것도 우리 일본 격투기 한번 다시 재부흥해 봅시다. 왜냐면 호리구치 쿄지한테는 안 좋아요. 자기는 킥복싱 선수가 아닌데, 나스카와 텐신은 킥복싱 천재인데 패배하면 호리구치 쿄지는 뭐 못한다 뭐 그런 소리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과감하게 호리구치 쿄지는 와서 대결을 합니다. 졌죠 물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고 재밌었다, 멋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호리구치 쿄지가 일본에 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이번에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잘하죠. 아니 호리구치는 좀 플라이급에서도 작은 편이잖아요. 작은 편이죠, 키가. 근데 타기는 반대로 큰 편이고. 야, 근데 그거를 기술로 잡아버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본론으로 넘어가서 정찬성 선수, 호리구치 쿄지, 그리고 오카미 유신, 뭐 이렇게 해서 UFC 아시아 파이터 중에 누가 고트냐. 일단 그걸 말씀드려야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적이 있느냐. 일단 1번 정찬성 선수는 2번의 타이틀 도전이 있고, 몇 가지 또 인상적인 승리. 7초 만에 KO승. 마크 호미니 최초의 트위스터 서브미션 경기. 뭐 이런, 그러니까 경기 하나하나로 보면 다 임팩트가 있었어. 질 때도 무려 질 때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찬성 선수의 네. 이름값을 높이는 그렇죠. 경기를 하면 일단 재밌다. 모이카노를 보낼 때도 재밌고, 마지막 할로윈한테 펀치 맞고 쓰러질 때도 멋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기 자체의 어떤 순수 재미로 따지면 이만한 아시아 선수가 없고, 월드 세계로 봤을 때도 이런 선수가 없죠. 이게 정찬성의 매력이고 업적이죠. 호리구치 쿄지는 타이틀 도전 한 번 했죠. 물론 졌습니다, 드미트리우스 존슨한테. 그러나 다른 어떤 이런 걸 봤을 때는 라이진 챔피언, 그다음에 벨라토르 챔피언,
챔피언까지 지낸, 그래서 UFC 챔피언까지 하면 5대 단체 챔피언 중에 3개를 다 차지하는 느낌?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전적도 거의 40전 되지 않나요? 워낙 경기도 자주 뛰었고, 그리고 36살인가 30대 중반이어가지고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점에 와 있던 선수고, 오카미유 씨는 옛날에 앤더슨 실바 지배 시절에 타이틀에 도전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최다승이 14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을 말해 보시죠, 한 명씩. 근데 우리가 네. 이제 내용이냐 결과냐 이거에 대한 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지면 정찬성이거든. 경기 하나하나가 재밌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재촉하십니까? 서두가 너무 길어서. 우리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네. 역접이 항상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업적으로 이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고트 정도 되려면 우리 모두의 챔피언은 될 수 있지만, 정찬성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게 한 그런 선수는 될 수 있지만,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호리구치 쿄지가 앞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카미유 씨는 3위 타이틀 도전 2번이라는 거는 사실 최다승보다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위 호리구치 쿄지, 2위 정찬성, 3위 오카미 유신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UFC라는 회사 아니면 격투기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찬성 선수가 훨씬 더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는 선수들은 계속 나오고 많이 있는데 흥행이 보장된 선수는 몇이 없지 않습니까? 나오면 일단 기대되고 재밌고 경기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기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은 몇 없잖아요. 뭐 맥그리거라든가 뭐 몇몇 사람들 있지만 진짜 손에 꼽잖아요. 그거 자체가 고트가 아닐까.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뛰면 뭔가를 기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셋 중에선 가장 고트다.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기대를 하진 않더라도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1위야, 챔피언감이야. 그런 사람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기대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좀 몇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확실히 좀 가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고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찬성 선수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고민을 정말 1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 주제를 던진다? 무조건 코리안 좀비. 저는 정찬성 선수가 한국에서 오히려 좀 과소평가된 것 같다. 왜냐면 저희가 그때 미국도 갔다 다녀와봤잖아요. 미국도 잭슨빌. 다녀와보고, 싱가포르도 다녀와보고, 거기서 저희가 느낀 정찬성 선수의 영향력을 알고 있잖아요. 느꼈잖아요. 이런 영향력이 사실 오카미 유신 선수, 호리구치 쿄지에게는 나올 수 없는 텐션이다. 이 사람들이 좀 이제 모르시는 게, 고트의 그 평가에서는 인기보다는 업적입니다. 인기나 인지도나 이런 거보다는 업적으로 따져야 돼요. 고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닙니까? 맞죠. 네. 업적에서는 이제 누가 위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분이 자꾸 이제 뭔가 어떤 영향력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인기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적으로 따지는 거냐. 아시아 최고의 고트가 누구냐, 남자 선수 중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업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호리구치 쿄지가 정찬성, 지금 은퇴한 정찬성 오카미 유신보다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적 자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실적.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빕이 영향도 있었지만 경기는 재미없어요, 솔직히. 재미를 주는 거는 압도적인 그 모습이 재밌는 거고. 그 압도적, 그렇죠. 압도적.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널드 세론이 고트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명예전당 갈 수 있어요. 도널드 세론이 갈 수 있죠. 왜 못 가요? 그러나 고트냐?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고트가 될 수 있지만 경기 파이터로서 봤을 때는 고트는 아닐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격투기라는 게 단순히 실력만 겨루는 거라면 UFC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UFC의 영향력은 그런 재미, 격투기, 그 파이팅에서의 재미, 그 파이팅에서의 재미가 아까 얘기했던 기대를 만드는 것, 그 파이팅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내고 모두가 정찬성이란 이름이 힘들지만 좀비라는 노래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을 때, 그거 자체가 파이터라는 그걸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 자체 하나도 저는 업적이라고 해요. UFC의 큰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도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업적 그냥 뭐 예를 들면 이 주제가 중요한데 가장 영향력 있는 파이터는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은 정찬성이겠죠. 아니, 이제 주제 자체가 고트예요. 고트. 그레이티스트 오브 한 명이에요 따지면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업적을 따진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고트 논쟁에서 항상 나오는 사람들은 챔피언입니다. 그래도 타이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임팩트가 이런 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정찬성, 오카미 유시는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아니, 입장인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봐서는 그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세론이 영향력 있잖아요. 아니 영향력이 있는데 세로니를 무시. 아니 명예전당 갈 수 있죠. 명예전당 좋은 예였어. 명예전당은 그러니까 뭐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네. 고트는 한 명이나 한 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세로니를 예를 드는 건 그 영향력과 인기와 모든 게 있는 선수지만 고트 논란에서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업적이 딸리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업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고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호날두, 메시도 고트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고트냐.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봐봐요. 호리구치 UFC 메인 이벤트 몇 번 했어요? 그건 많이 딸리겠죠. 한 번 정찬성 했습니다. 한 번. UFC 186대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한 번 했습니다. 정찬성 선수 몇 번 했습니까? 7번인가? 8번인가? 물론 실적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그동안 역대 누구 있어? 하면은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맞다니까 그 기준은. 근데 고트 논란에서는 일단 챔피언이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거 실적이 중요하다니까. 세 명에서 챔피언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게 벨라토르 라이진으로 가서 이게 이런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UFC 내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세 선수가 사실 이름을 알린 건 UFC고 그러면 왜 벨라토르 라이진 나오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시간의 지금 시점의 문제인데 1년만 지나요. 이 얘기 싹 사라집니다. 왜냐면 호리구치 교체가 챔피언이 될 거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만약이고 거고, 그건 나중에 뭐 1년 후에 한번 얘기해 보면 될 거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에 열받아 할지 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내 말에 무조건 일단 아니죠 이렇게 챗 GPT를 쓰는데 그럼 저는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챗 GPT는 정말 좋은 질문이다. MMA 역사 고트 논쟁에서 더 크게 남는 이름은 정찬성이고 MMA 실적, 타이틀, 다 리그 정복을 보면 호리구치. 따라서 MMA 고트의 본질이 경쟁, 최상 무대에서 임팩트라면 정찬성, 본질이 커리어 전체의 실적과 벨트 수확이라면 호리구치라고 깔끔하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네, 이게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사실. 재미나이는 또 재밌습니다. 달라요. 얘네도 싸우나요? 챗GPT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기준으로 해서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고 얘는 한 명을 찍었어요. 임팩트, 커리어, 내실,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1위 정찬성. 아니 왜? 봐봐. 하겠대. AI의 그 의견일 뿐이에요. 2위 호리구치 쿄지, 3위가 오카미 유신. 그래서 결론은 정찬성이다. 세 선수 모두 훌륭하지만 MMA 메이저리그 UFC에서 가장 치열한 체급, 패더급에서 최상의 랭커들을 상대로 피니시를 만들어낸 질적인 커리어를 봤을 때 정찬성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훌륭하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죠. 기준을 이렇게 삼으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거는 우리가 MMA에서 고트 논쟁을 할 때는 항상 챔피언이 타이틀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한 거는 1년 후에 아니 아까는 뭐 가정하지 말라고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자고 하셔놓고 지금 이렇게 1년 후에 그러니까 그 가정은 다른 가정이었잖아요. 정찬성 선수가 벨라토르 라이진에서 뛰었으면 챔피언이 됐을 거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호리구치가 1년 뒤에 챔피언이 될 거다. 그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호리구치가 챔피언이 되고 아시아 고트로서
그냥 이견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아니 챔피언이 되면 이견이 없어지죠. 그렇죠. 챔피언만 그건 되면 맞죠? 되면은 이견 없죠? 그러지만 현 시점에선 어. 누구다? 정찬성이다. 근데 예를 들면 호리구치 쿄지가 타이틀을 도전해. 근데 타이틀을 못 땄어. 그래도 정찬성이죠? 같은 횟수라도 임팩트가 다르잖아요. 아 임팩트 위주로. 아니 그러니까 현대 MMA는 티켓을 팔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고트 논쟁에서는 그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어. 나는 고트 논쟁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챔피언이 되어 있는 선수들은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모든 챔피언이 그렇게 다 임팩트가 없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의견들을.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요 왜 열받아 하는지. 열받는지 이해한다고요. 하는데 이 고트 논란은 항상 이런 재미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저 라이브 할 때 투표했던 것도 정찬성 선수가 51%였어요. 호리구치 쿄지가 25, 30몇 뭐 오카미요신이 23, 뭐 이렇게 됐어요. 맞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면. 근데 그 중에 23%, 5% 대변한 사람이 나야. 그렇게 따지면 되죠. 왜냐하면 보면 되게 웃기게도 재미나이도 여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한 명만 꼽아달라 해볼게요. 정찬성.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UFC라는 이게 중요하네. 전 세계 최고 경쟁 무대에서 가장 강한 상대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메인 이벤트를 만들어낸 영향력. 이거는 타이틀전 수로만은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호리구치는 커리어 실적과 다리그 정복이 훌륭하지만 MMA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중심은 결국 UFC고 거기서 아이콘이 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찬성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 얘기가 아까 내가 둘의 의견을 다 종합한 거 맞네. 이 얘기가 아까 김건일 기자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왜냐면 아까 이제 벨라토르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약간 순화해서 잘 맞는 인정합니다. 근데 아직 AI의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다. 뭐 얘기해도 안 믿어. 저쪽은 안 믿어. 그냥 하지 마. 아니 여기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데 어. 그 설득력이 없다. 아니 왜 설득력이 없어요? 아니 우리 25%의 이 의견을 왜 무시하세요? 무시는 아니고요. 선수 의견이 있는 건데. 무시는 아니고 무시하는 거 아니고. 원래 이런 토론이라는 건 자기 의견 제시하고 남한테 내 의견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과정이 좀 저도 설득이 아쉽다. 막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니 제가 아까 나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한국 토론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 우와.